자, 40분 동안 11개의 파트를 문제를 푸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 항목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방식은 여기 써 있듯이 자, Simulated Oral Proficiency Interview라고 되어 있죠. 모의 테스트예요. 모의 영어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35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 11개의 파트 문제를 다 푸시는 거고요. 자, 시험 성적 통보는 약 3주 후에 나오게 됩니다. 자, 11개의 파트, 30여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취향 아니면 개인의 평소 태도 이런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셨거나 평소에 여러분 생활 태도를 자꾸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시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써 있듯이 자, 내용이에요. 내용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어법입니다. 다음 유창도, 그리고 어휘, 그리고 발음입니다. 이 5가지 평가 기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저기 11개의 등급으로 11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인데 자,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드밴스드 이상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한 평가 항목 5가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화면 보시면 내용이라 그랬죠. 자, 질문이 요구하는 의도에 맞는 답을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자, 모의 테스트입니다. 자, 잘 들으시면서 질문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어요. 의문사 what을 썼는지, when을 썼는지, where를 썼는지, 이런 간단한 항목부터 시작을 해서 질문이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그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흐름을 잘 이어가는지에 대한 표현력을 평가합니다. 굉장히 거창한 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문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게 내용에서 요구하는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문법, 어법 하면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 드시죠? 어려운 문법, 내가 평소에 많이 써보지 않은 문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어 동사를 맞게 썼는지 아니면 시제가 정확했는지 이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넓혀가시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어휘인데요. 어휘 많이 알고 계세요? 계속 어휘는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휘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 비슷한 어휘를 다시 반복해서 써보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항목도 계속해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네 번째 발음입니다. 자, 수험자의 강세나 억양이나 리듬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강세 언어입니다. 말을 하면서 좀 유창도 있게 발음 좋게 하려면 그 단어에 아니면 문장에서 어떤 부분에 강세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훈련 계속 해주셔야지 스피킹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유창도입니다. 여러분 GTELF 스피킹 테스트는 일단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한다고는 안 보셔도 돼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뭐 원어민처럼 유창하게는 하지 않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해주시는 훈련을 한다면 유창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말을 하다가 좀 막힐 때가 있죠. 그때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넣을 때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 대신에 좀 생각이 안 난다면 앞에서 했던 내용 잠깐 반복해가면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법이고요. 어휘, 발음,
유창도입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이 평가 항목은 하나하나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내가 이 항목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한 스스로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러분 GTELF 스피킹 테스트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나 여러분들의 행동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하나 이야기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스피킹 테스트에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바로 봐드리진 못하지만 하지만 저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옆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화면으로 보시지만 계속 따라해 주세요. 계속 따라해 주시고 계속 시간 들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하세요. 스피킹 테스트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 아니죠. 자꾸 내 입으로 말해보고 내 귀로 들어보면서 계속 말해보고 반복해가는 훈련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